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0월 21일이네요. 금요일이죠. 예. 오늘은 이제 그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22개국의 지도자들 여론조사를 매주 공표하고 있죠. 그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 또 영국 총리권이 있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또 대폭 하락하고 있어요.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여론이 또 심심치 않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국정 지지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의 추이,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상당히 중요했지만은 자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모닝 컨설트 자료 10월 20일 발표 자료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점심 무렵 시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 22개국 그러니까 뭐 서방권 22개국 지도자니까 서방권 주요 22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없는 뭐 대만도 없습니다만 보니까 제가 이걸 조사한 지 알게 돼서 여러분과 공유한 지가 지금 11주 정도 됐더라고요. 거기서 이때까지 계속 11주 동안 내내 우리 윤 대통령이 꼴찌를 했는데 22개국 중에서 이번에는 21위를 했어요. 처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예상된 부분이 있었죠. 영국 총리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신임 총리죠. 그 예상과 같게 윤석열 대통령이 18% 지지율, 사실 18% 지지율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주간 추이에서 가장 낮아요.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그보다 더 낮은 지지율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은 아니에요. 11%까지 내려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트러스 영국 총리가 11%를 기록해서 지난주는 16%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지지율에다가 옆에 이제 부정 여론, 싫다라는 거하고의 차이를 갖고 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지율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좀 더 낮았지만 이거 차이가 싫다는 것과의 차이가 높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22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다음 주엔 달라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달라진 거예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지난주부터 5% 정도 떨어졌어요. 트러스 총리는. 그래서 속보로 떴죠. 우리 시간으로 10월 20일 밤 10시네요. 그 어제 밤 늦게 뜬 거예요. 이 기사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한다. 취임 44일 만에 최단명 굴욕. 한 달 보름 됐어요. 한 달 보름 됐고 저 지지율 제가 처음 봤을 때 아마 19%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9%. 그런데 보리스 전 총리가 인기가 너무 없어서 교체된 거잖아요. 그 사람도 27, 28%였었어요. 네. 그런데도 뭐 여러 가지 기행도 있고 영국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것인데 그래도 지지율이 27, 28 정도였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은 리즈 총리는 지금 뭐 19, 18을 거쳐서 이번 주는 11%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전에 게 매일경제 뉴스인데 그게 뭐 짤막한 설명 기사가 붙어 있어요. 속 보니까 정리할 시간 좀 부족했겠죠. 그런데 기록한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많아요. 그냥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9월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쓰라린 기록을 하게 되었다. 불명예죠. 직전 기록은 19세기 초반 1800년대 초반이네요. 취임 119일 만에 사망한 조지 캐닝 총리다. 자,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불명예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아주 옛날이긴 한데 119일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지어는 사망했어요. 무슨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적 신인도가 떨어져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19일은 비교해서 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순간이죠. 예. 자,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의 상징 마가렛 대처 전 총리를 추앙하며 철의 여인을 꿈꿨다. 영국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어려우면은 강경색채를 띠는 지도자한테 기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잘 이끌어줬던 그런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세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결정타를 맞은 뒤 좀비 총리로 불릴 정도로 지도력이 훼손됐다. 그게 약간 11%였었어요. 몇 주 전에 19, 18 그러다가 이번에 11%, 지난주에 16%였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인기가 없었죠. 유럽 정력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 풀린 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한마디로 긴축이죠. 그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건데 우리도 뭐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영국만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고 했던 것이죠. 예. 자, 이거는 아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지탄도 같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보조를 안 맞춰주니까. 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영국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영국이라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세금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영국 서민들의 대중들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영국의 어떤 특수 세력, 즉 숫자는 적지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영국에 많은 돈을 만지는 그 세력들, 그렇죠? 예. 숫자는 적지만 돈은 많은 전체적인 나라의 부로 봤으면 그들이 우두머리인 부라는 측면에서 그들과 결탁했다는 그런 냄새 이런 걸 풍겼기 때문에 그게 대중들의 눈치를 챘다. 그래서 정치력이 미숙했다.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론에서 그래서 지도력을 상실한 거죠. 중심을 못 잡고 쫓아다닌 거니까. 그러면 지금 아랫단만 보니까 뭐 11%, 18%, 뭐 20몇%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모닝 컨설트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가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10위를 봤어요. 상위 10위를 보면은 이 1위는 제가 살펴본 1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의 모디 총리, 76%, 76%고 그 다음 멕시코고,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신 총리가 나오고 나서 국민들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스위스, 이태리 같은 경우 사실 옛날에는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였는데 이 드라기 총리,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국민들 지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스웨덴, 브라질 같은 데도 대통령 노릇하기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부패가 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2%예요. 안정권이 42%로 계속 그 정도로 쭉 지난 한 2달여간 지속이 되어 왔어요. 여기가 중간값 정도 돼요. 42%가. 저 끝단은 아까 11%였고 트러스 총리 그 위에가 우리 윤 대통령 18%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의 저게 중간값 정도 돼요. 그리고 왜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바이든 대통령이 안 좋을 때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역대급 최하위 기록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에 다 보도됐죠.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36%였었어요. 36%. 그러면 그게 뭐냐? 바이든이 지금 11월 8일인가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거기서 국민들의 한번 정치적 판단을 받을 필요까지 없다. 그 전에 민주당 내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이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미. 즉 30% 중반대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정치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옛날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30대 중반쯤으로 내려오면은 뭔가 회유책이나 인기를 다시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또 내려갔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30% 중반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선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는 그 정도 지지율이면은 위험한 수준이구나. 30% 중반이라는 것이
그다음부터는 통치력이 행사가 되지 않는구나. 자,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되게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누구 뭐 학자들이 다루는 내용은 전혀 아니죠. 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자, 바이든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40%가 넘어가면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은 살아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자, 모닝 컨설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18%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갤럽 오늘 아침, 오늘 한 점심 무렵에 언론을 탄 것 같아요. 발표가 된 것 같아요. 27%예요. 10월 3주. 리얼미터는 며칠 앞서서 나왔는데 33.1%. 이것이 이제 모닝 컨설트 18%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이 뭐 이 사이 어디 있겠죠, 그죠?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그렇지만 가장 높은 33.1%를 보더라도 바이든의 미국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던 36%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일본이 정상적인 자민당이 안정돼 있었을 때 총리가 교체되는 그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가장 높은 리얼미터 자료를 취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썼겠지만 지금 뭐 임기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역대급 최악의 지지율 추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여론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여론의 분위기가 일자 아마 탄핵 조사도 하고 탄핵에 찬성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리고 차기 주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발끈한 거죠 지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여론조사 기간이 난립했다. 여론 조작 우려도 나. 이거는 이게 현안이 되고 이게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날까봐 어떤 계기가 될까봐 그것을 이제 단속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 기관과의 관계가 냉랭해져서 어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둘 다 탄핵 여론 또 유승민의 지금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유승민의 차기 국민의힘 뭐 주자로서의 인기도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다 기존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은 폄훼하는 훼손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에서 발끈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여론이 이제 일고 있구나. 취임한 지 지금 5월 10일 됐으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 조금 넘었네요. 6개월 좀 넘어서 지지율은 그냥 고착돼 있는 것이고 최저 수준에서 역대급으로. 그리고 반년 만에 이 대통령이 5년을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지지율 아까 뭐 지금 18%에서 33%까지 보고 있는 현황이고 그 숫자에 어떻든지 간에 전체적인 추세는 취임하자마자 그냥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줄은 모르는 지지율 패턴이라서는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면 아까 바이든 이야기는 잠깐 말씀드렸고 36%를 기록했을 때 기존에 인기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했던 최하위 37%보다 더 낮은 최저점을 기록했으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해야 된다. 중간 선거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 드렸어요. 36%. 여기 보면 일본도 심상치 않아요. 기시다 총리가 총리 집권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30%가 첫 붕괴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몇 군데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NHK 같은 데서는 좀 높게 나오고 마이니지 같은 데 좀 낮게 나오고 이건 지지통신에서 뭐 한 조사라고 해요. 27.3%가 나왔어요. 자, 이 27.3%가 10월 13일 무렵인데 지금 기시다 지지율은 일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기시다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모닝 컨설트의 기시다 지지율은 2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이가 없어요. 계속 그 주당 1, 2% 꾸준히 떨어져 왔었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처음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도 지금 그렇다가 그런 비슷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보시면 일본에서 그때 속보로 처리한 것인데 8월 달에 이건 마이니치 신문에서 조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10몇 %가 떨어져서 36%가 됐다는 거예요. 36%가. 자,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눠져 있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기시다 총리고 왼쪽은 스가 총리예요. 예, 파란색이 지지율이에요. 지지라고 적혀져 있죠. 36%라고. 급락했다고 속보가 뜬 거예요. 예. 근데 왼쪽에 보면 스가 총리 때도 보면은 2020년에 9월달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서부터 30%대로 주저앉았죠. 예? 그러다가 4, 5, 6, 7 되니까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결국 8월달, 지금부터 8월달, 그러니까 그때 한 20%대로 딱 떨어지니까 30% 이하로 떨어지니까 교체를 했죠. 자, 교체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36% 떨어진 것만 해도 많이 떨어졌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20%로 떨어진 거예요. 예. 서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어서 자민당 전체의 후보 순위가 지금 탁탁탁탁 준비가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기시다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번 27% 찍혔잖아요. 네. 그것도 한 일주 전에 이번 주에 모닝 컨설턴은 24%였고. 자, 그때 SBS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52%로 하다가 36%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이니치가 한 달 만에 7월, 8월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모닝 컨설트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닝 컨설트 데이터를 구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 보면은 46%에서 38%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한 8%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정도면은 여론조사 간의 차이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리얼미터 그리고 한국갤럽 그리고 모닝 컨설터 그 편차보다는 훨씬 적어요. 예. 자, 그런데도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안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고 기시다는 이 기회에 좀 더 오래 수상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보여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기사 때문에 그래요. 취임 1년 지금 지지율이 폭락한 거잖아요. 20%대로. 예, 그런데도 기시다가 자기 장남을 자기 큰아들을 요직에 넣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머니투데이에서 지지율도 떨어지나? 네. 자, 그리고 밑에 일본에서 일본 언론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다. 이게 물려준다는 건 수상 자리는 아니겠죠. 네, 정치인으로 입문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미 입문은 해 있어요. 30몇 살인가 그래요. 30대 초반. 그것을 더 키우려고 한다. 기회를 주려고 한다. 우리 같으면 청와대 무슨 관으로 행정관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 뽑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 이제 축을 알게 되는 사실은 일본 정치인의 약 40%가 세습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40%가 이렇게 세습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 여론이 괜찮겠습니까? 저는 전혀 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크게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런 데 예민합니다. 예. 평등에 대한 생각,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 40%라는 데이터를. 일본은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민당 일당 독재인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장관들도 다 돌려먹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따지면은 40%는 부자 간의 세습이고 전체 정치 체계의 세습은 40%보다 넘는다고 봐야죠. 뭐 변한 바가 없죠. 지난 수십 년간. 자민당 내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게 했으니까. 그게 저는 이런 변화의 세상에서 전 지구적 변화가 오는 그런 세상의 상황에서 일본의 미래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훨씬 밝다고 느끼는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아서 기시다가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기사 뭐 근거 같은 기사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금년 5월달에 나온 기사네요. 미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지지율 36%다. 예, 또 역대 최저.
그 전에 아마 최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37%나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기록을 깼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이때 바이든에 대한 탄핵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40 몇 %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권력의 유지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 숫자들 제가 이제 일본, 미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확실히 30% 중반점 되는 지지율이라는 게 관리해야 되는 지지율이구나. 저거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집권 정치 세력은 저걸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마저도 좀 하향 평준화된 상태가 지금 뭐 두세 달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의 집권 세력들이 이 사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국민들을 더더욱 자극하고 있고, 또한 집권 세력이 무리한 수를 두게 해서 실수가 치유되기보다는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뭐 이런 느낌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길래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적절한 기사다. 그 뒤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윤석열 국정 지지율 추이 이거를 아까 모닝 컨설트 데이터예요. 쭉 볼게요. 이거는 제가 11주간 체크한 부분이고 빨간 글자는 예 보시면은 5월 10일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저기 취임식. 그래서 한 뭐 6월 정도까지는 6월 초 정도까지는 기대 심리로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뭐 50%가 채 안 됐어요. 모닝 컨설트 데이터로는. 그 이후로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만에 뭐 예를 들어서 30% 이하로 후진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영국 말씀드렸고, 그 다음 미국 말씀드렸고, 일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탄핵 이론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같은 모닝 컨설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거는 뭘 조사하는 건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게 대한 질문이에요. 뭐 국정 지지율 조사랑 패턴이 같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취한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보면 2020년 7월부터거든요. 이전 정부 때부터예요. 자, 여기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 전망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쭉 보시면은 그 전망에 대한 게 쭉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고 있다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말에 오면은 그때 뭐 세금,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져서 40% 이하로 떨어진 게 보여요. 금년 초반부터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선거로 이어졌죠. 선거가 결과가 나고 나서 4월 달부터는 그 기대 심리가 올라가요. 다시 급하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다가 취임하자마자 다시 내려와서 문재인 정부 때 패턴보다 훨씬 낮게 돼 있는 것이죠.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 상황과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뭐 밀접하게 상관이 돼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바꿨는데 많은 기대가 있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더 크게 내려갔다. 미래에 대해서 더 암울하게 생각됐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의 전례를 봤을 때도 30% 중반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강력한 위험 신호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30% 후반이나 40% 초반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많은 고심들을 한다, 노력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결정을 이미 했다, 판단이 섰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경험을 하면서, 예. 그리고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았다. 예.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고 깨운치 않은, 그리고 뭔가 더 터질 것 같은, 아직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런 상황에서 탄핵 이론이다. 이게 한두 개의 여론조사가 이걸 부추겨서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며 확대 재생산되느냐? 전혀 아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여론의 반응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